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황제는 남색족 창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유치 염제신농시에 남색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춘추 명력서에 전하길 신인이 있어 성년이라 이름 지었다. 얼굴은 푸른빛에 눈썹이 크며 옥리를 머리에 이었다. 원문에 보면 창색이라고 나오죠. 남색족이었단 말입니다. 주석에는 신인이 신농시라고 했는데 신인은 문자에 나오는 25종의 인간 중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신농시가 천재의 지위에 올랐다는 기록은 없으므로 창색인 신인이 신농시라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록의 신인은 대황조와 선인왕건 둘입니다. 물론 신농시도 창색족일 수 있습니다. 남색족. 규당소거에 창이 80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나라 왕들이 남색족으로 성이 희씨라는 주장입니다. 창색 희씨 800년 왕업. 창이 800년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창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이 언급됩니다. 예문유치 부명과 태평어람 추상에 창희 800년 왕업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황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상서중후에 이르되 주문왕은 서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희창 창제자라고 나오죠. 이래서 창이 800년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들은 남색족이었다는 얘기예요. 산해경 대왕서경에도 주나라는 희성이라고 나옵니다. 서주국이 있는데 성이 희이다. 창제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희성의 조상일 것입니다. 동방의 신 복희는 일반적으로 청제라고 하며 풍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성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4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국은 성이 희, 이름은 준이라고 하며 호는 고신이다. 전설에 의하면 150세까지 살았으며 70년간 재위하였다. 제국 고신의 부친은 교국이고 교국의 부친은 현효인데 현효는 황제와 누조의 장남인 소금천씨입니다. 금루자 흥왕의 소금천씨도 희성이라고 합니다. 소제금천씨는 일명 궁상 또는 백제주선제로 황제의 아들이고 성이 희이다. 소금천씨가 신라 김씨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천씨도 남색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국어 진어에 나오는 황제의 자식들인 청양씨와 창림씨가 희성이라 하고 황제가 희소에서 성장하여 희성이라고 하니 창제가 황제가 됩니다. 오직 청양씨와 창림씨만이 황제와 같았기에 모두 희성이 되었다. 이 청양과 창림이 이제 한자로 보면 전부 다 파란색 계통이죠. 남색족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태평어람 백곡부사 속에도 창제가 나옵니다. 하도설명에 이르되 창제가 일어나자 하늘에서 좁쌀비가 내렸다. 천우속은 황제의 신하인 창일이 문자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전설이므로 창제는 황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유치에 신농시 때에도 좁쌀비가 내렸다고 하니 창제는 신농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날 기인데 신농시는 기록상 특별히 세력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워나갔기에 창제는 황제로 보입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유흥국의 황제는 치우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황국을 건설하며 따르지 않는 자는 전쟁으로 평정하고 전세계를 통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했다고 나옵니다. 오제본기의 역사는 군자국의 역사입니다.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는 황제가 따라가 정벌해 평정하고는 떠났다. 산을 개간해 길을 통하게 하느라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황제의 자손들이 희성을 받았다는 기록들을 보면
창제는 황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남색적인 창제였는데 황제로 바꾼 것입니다. 남색적인 창제를 황색적으로 바뀌기 위한 조작으로 의심됩니다. 전국시대에 군자국이 쇠퇴하자 황색적인 진화족들이 창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삼기 위해 오제론을 통해서 동방 군자국이 아닌 중앙의 중국 대륙과 남색족이 아닌 황색족을 연상하게 하는 황제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별 오제설은 전국시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오행에 따른 오제의 배열은 공자가어, 오제 등 여러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자왈, 태호는 목에 배합하고 염제는 화에 배합하고 황제는 토에 배합하고 소호는 금에 배합하고 전욱은 수에 배합한다. 공자는 전국시대 바로 전인 춘추시대 사람이니 전국시대의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창제가 황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 왜곡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창제라는 기록이 남았기에 헌원은 황색적인 한족의 조상이 될 수 없고 혼혈로라도 남색적 피를 이어받고 군자국의 맥을 이은 한국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색족의 만방통일. 남색적인 창제 헌원이 전세계 만방을 통일했다는 것이 전세계에 남아있는 남색족 그림으로도 증명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벽화에서도 남색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태양신 라도 남색족으로 그려졌고 태양신 라와 호루스가 합쳐진 신인 라호라크티도 남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서쪽 고만국에 속하고 소호를 서쪽으로 보내 다스렸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색이라기보다도 약간 녹색에 가깝죠. 지금은. 이집트 신들인 오시리스는 녹색, 프타는 남색 또는 녹색 피부를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색 또는 녹색으로 나옵니다. 남색 또는 창색인데 왜 이집트 피라미드 문헌에는 녹색으로 나오는지 아래 설명을 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여기 원리 8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방인 목은 본래 푸른색이며 푸른색은 청색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무가 땅의 양분을 흡수하며 솟아나는 싹들은 녹색을 띠게 된다. 토의 색인 황색이 청색에 섞여 들어가 녹색이 되는 것이다. 남색족은 인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시바는 청색, 라마는 청색 또는 녹색으로 그려집니다. 소호의 영역이 1만 2천리라고 했으니 인도도 소호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오죠. 인도 메갈라야주 박물관장이 말하였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13쪽에 이렇게 나와요. 지배층인 남색족을 닮고자 했는지 고대인들은 파란색으로 몸을 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95쪽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이 지역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또는 주민들이 파란색으로 온몸을 칠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타 지역에서 온 외래인이라는 점이라고 하죠. 한국인이 북방민족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많으나 고대에는 남색적인 해양민족이 직접적 조상이고 북방민족과는 나중에 혼혈을 통해 혈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경전의 환단곡이 367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불가리아인은 서양에서 유일하게 갓난아기의 엉덩이에 반점, 일명 몽고 반점이 있다. 불가리아는 동방에서 온 부요족이 세운 국가라는 신교수의 주장처럼 불가리아인의 원조상은 바로 부요족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기록에 남아있는 찬란한 동이 문화는 남색족의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안을 따라 동남아, 인도, 이집트, 유럽까지 갔으며 수수께끼 같은 고대 거석 문명을 남겼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황제가 원래 남색적인 창제였다는 것을 알아봤고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몽고 반점이라고 불리는 남색족의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